안녕하세요. 무아연구실TV 구독자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흔한 3베이 30평대 아파트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부부 두 분이 거주하시게 될 공간인데 이 인테리어를 자녀분들이 선물로 해주셨대요. 부모님들과 자녀분의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놀러 오신대요. 그래서 두 세대의 니즈가 잘 녹여져서 담겨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관부터 저랑 한번 보러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현관인데요. 현관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보통 이런 30평대 현관은 들어왔을 때 방문 하나, 화장실 문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조금 더 시각 정보가 줄어든 더 담백한 걸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보시면 마감이 오른쪽 벽이 현관에서부터 화장실 도어부터 벽체까지 쭉 깨끗하게 따라 들어가죠. 이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돌출되는 정보를 줄일 수 있어서 조금 더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또 거울들이나 타일 매짐이나 이런 라인들이 딱딱 정리가 되어 있죠. 굉장히 정갈하고 이 집의 인트로가 되는 아주 담백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룡부의 드라마가 좀 있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여기는 거실이긴 한데 제가 공용부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끔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무언가를 설계하고 디자인을 할 때는 그거를 왜 필요한지 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주방 거실이라 부르는 이 공용부가 왜 이런 형태가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면, 자녀분들이 되게 자주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집의 인원들이 자녀분들 다 오시고 손주까지 오시면은 인원이 꽤 많아요. 그럼 포인트는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지내실 때도 편리해야 되고, 대가족이 왔을 때도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가 가장 큰 핵심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실로 나와 있는 다이닝 테이블을 주방 안에 좀 두기를 원하셨는데, 물리적 크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배치를 해도 여기는 배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를 공용부로 가지고 오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담기 위해서 이런 뭐 데이베드라든지 홈바라든지 확장 가능한 이런 테이블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만들었는데요. 공간들이 사용하는 목적을 향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드립커피 내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요. 다이닝 뒤쪽으로는 이렇게 홈바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는 장 뒤쪽에 안방 벽이 있었어요. 그럼 공간이 물리적으로 작아졌는데 왜 깨끗하고 정갈해 보이느냐? 선이나 면들이 하나 라인으로 정리되다 보니까 더 시원하고 공간 자체가 정갈하고 개방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면 볼륨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런 오브제들의 컬러나 머티리얼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가면서 공간의 리듬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작긴 하지만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밀도 있고 좀 아름다운 디자인 같아요. 그리고 공간의 효율을 높이려면 공간 안에서 여러 기능이 중첩되면 좋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적용됐는데, 다이닝 같은 곳에서도 영화 감상도 하시고 음악도 듣고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 공간 안에서 굉장히 많은 행위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 여러 행위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홈시어터랑 영화관처럼 스크린이 내려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 선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죠. 오디오 시스템이나 이런 미디어 시스템을 집어넣을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선들이 동반됩니다. 기기도 동반되고, 그런 것들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리 고려를 해서 저희가 다 숨겨놔서 이렇게 깨끗하고 정갈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 마감선들이나 디테일이나 이런 어떻게 붙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견고하게 디테일하게 잘 해놔서 저는 이런 것들이 공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아니긴 하지만 결국에는 디테일로 승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공간이 되게 밀도 있고 공간의 활용도가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쓰는 장치이긴 한데 요거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보시죠. 여러분, 창가에 저희가 이게 뭐 소파인지 침대인지 모르는 얘를 만들어 놨죠. 얘가 뭐냐면은 데이베드라 부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 집에 지내신다 말씀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하셔서,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간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베드를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고 이렇게 설계를 했죠. 장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아직 데이베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소파 어떻게 쓰죠?
앉기도 하죠. 그리고 꼭 눕습니다, 소파에. 그런 기능을 봤을 때 이 데이베드 같은 경우에는 기대가지고 소파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소에는 노부부만 계시지만 우리 가족이 오면은 8명, 9명, 10명씩까지 온대요. 그랬을 때는 앉을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87cm 정도가 더 확장이 쭉 뻗어지기 때문에 제가 앉은 자리에 여기까지 딱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 1명, 2명, 3명, 9명, 10명까지 이 테이블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앉아있는 이 높이가 우리 식탁 의자 높이가 똑같습니다. 식탁 의자의 높이가 보통 어느 정도죠? 43cm에서 45cm 정도 돼요. 바닥에서부터 하부장까지가 35cm고요. 그리고 이 쿠션이 10cm짜리 엉덩이 좀 안 아프게 푹신한 걸로 집어넣었죠. 그럼 이 높이가 우리 식탁 의자의 높이랑 같다 보니까 식탁을 바로 대면했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까지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프레임만 만드는 게 조금 더 금액이 저렴합니다. 워낙 이제 공간을 알차게 좀 쓰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하부장 같은 경우를 수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좀 디자인적 디테일을 알려드리면은 장 끝에 맞춰서 TV장과 이 하부 의자 그리고 옆에 있는 수납장들, 책장도 들어있고 조명도 들어있는데요. 벽체가 하나의 라인으로 쭉 정리돼서 오다 보니까 책장이 1대1로 만났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공간에 좀 리듬이 심심하다는 얘기를 디자이너들이 해서 저희가 책장을 살짝 안으로 밀어 넣었죠. 이렇게 밀어 넣고 쿠션을 딱 칼같이 끌어가지고 앞공간을 좀 살려두고 이런 것들이 디자이너의 센스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되게 수준이 높으시니까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 보시면서 무아라는 회사가 고민한 것들이 우리 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간을 이어놓긴 했지만 제가 주방으로 가서 공용부가 어떻게 흐르고 어떤 기능이 담겨있고 미학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집어넣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굉장히 흔한 이런 디귿자 구조의 주방에 여기 다용도실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족들이 여기서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지가 저는 디자인의 첫걸음이고 핵심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공용부에 있는 다이닝과 이 대형 아일랜드가 하나의 연결감을 주면서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면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큰 덩어리 볼륨 식탁과 이 아일랜드가 나란히 놓여지니까 공간의 방향성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컴팩트한 공간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는 되게 조심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아일랜드의 크기 그리고 이 동선의 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기는 와이드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아일랜드를 이런 메시브 하는 걸 만들 때는 보통 뭐 1000에서 1200 정도의 폭으로 만드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950으로 만들었어요. 950으로 만들어야 반대편에 있는 저 동선들이 1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주 동선이 만들어지고 그거보다 조금 좁은 서브 동선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폭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 직기 같은 걸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서치를 해서 인덕션을 가로로 넓은 인덕션을 저희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가로로 넓은 인덕션이 들어가니까 뒷공간이 좀 확보가 되죠. 주로 우리랑 소통했었던 자녀분, 그 남편분께서 이제 디자인업을 하셨는데 후드 절대 달 수 없다. 나는 깨끗한 걸 원한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운드래프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작물이 없으니까 되게 깨끗하죠. 다운드래프트가 좋다, 천장형 후드가 좋다를 결정짓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이번 프로젝트 우리 가족 이 공간의 형태나 필요에 의해서는 이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이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볍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바 공간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홈바의 기능을 넣으려면 저희는 미니멈 사이즈가 950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공간이 궁금하시죠? 여기에는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 팬트리 공간이 다용도실의 형태로서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너무 큰 다용도실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공간이 정리가 안 돼서 저희는 일부러 좀 밀어 넣었어요. 밀어 넣고 냉장고 끝 면이 이 뒤쪽 부분이 히트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면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지금 키 큰 장은 살짝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일직선으로 만들었을 때 이 공간에서는 얘가 똑같이 한 면인데 쟤같이 똑같이 한 면으로 가면은 얘가 너무 답답하고 단조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희가 한 100 정도 한 뎁스를 살짝 밀어 넣어서 공간의 리듬도 만들어내고 개방감도 좀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다이닝에 있었던 데이베드 소파 부분에서 책장을 살짝 이 면보다 밀어 넣었었죠. 그리고 요 키 큰 장들이 살짝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큰 면에서 한 섹션을 이제 밀어넣는 인서트 디자인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집에 반복이 되니까 A 이런 리듬감을 주는 좋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의 기능 일부가 이 공간 뒤에 되게 멋있게 펼쳐져 있어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이름하여 미디어룸이라 부르는데 그냥 공용부의 일환이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족분들께서 바깥에서는 시끌시끌하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또 좀 조용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좀 생각을 하거나 TV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오픈된 공간으로 이렇게 같이 공용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재밌죠? 여기가 원래는 그냥 작은 방이었어요. 방이었고 비포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왔을 때 드레스룸이 여기 막고 있고 양쪽으로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구조의 그냥 일반적인 구조였습니다. 무아에서 가끔 말하는 뭐 A타입, B타입 그 안방 공간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작은 방을 공용부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런 레이아웃과 형태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재밌는 걸 적용을 했죠. 공용부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안쪽 공간이 약간 숨어 있는 듯 하면서 좀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쭉 오다가 여기 라운딩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엣지 부분을 좀 탁 따내서 이렇게 브론즈 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은 상이 4개로 비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효과를 좀 주고 싶었고요. 이번에 사실 이런 표현들이 목공에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제작 공장에서 금속 프레임을 이렇게 제작을 해와가지고 이걸 셋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이 엣지나 코너 마감이나 이런 표현들이 정말 디테일하고 좋은 것 같아요. 비싼 게 좋긴 하네요. 네. 이 공간을 하나의 스퀘어라고 하는 기하학이라고 봤을 때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지금 그린으로 마감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기역자로 이렇게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머티리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를 따라 돌아오면서 밖으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저는 기역자와 이런 라운딩이 서로 만나는 구조라서 좀 재밌는 기하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하죠. 디자이너들이 맨날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데이베디에 일어서가지고 이 미디어룸으로 걸어 들어올 때 아까 바깥에서 그린 계열 대리석을 써서 홈바를 만들었죠. 그 진한 그린과 기역자로 꺾여있는 이 그린이 레이어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린과 그린이 좀 겹쳐지면서 공간에 약간의 동일성과 리듬을 만들어낸다.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그만큼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주방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가 빠졌죠? 원래 있던 다용도실을 팬트리로 쓰니까 세탁기 건조기가 갈 데가 없죠. 걔가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은 이 바깥쪽에 세탁실과 건조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댓글 보니까 이런 거를 쓰셨더라고요. 세탁기나 이런 건조기들이 우리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다른 집에 방 위에다 그걸 올려버리면 너무 시끄럽지 않나라는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다 그 고민해서 하는데요. 이 아파트 구조 자체가 지금 포켓 슬라이딩 도어 열고 나갔을 때 이 모든 요 라인이 다 발코니예요. 전부 다. 이 집 전체 라인이 발코니 공간인 걸 확인을 하고 저희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저기다가 집어넣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틀더라도 얘가 방화벽 겸 단열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래층에 소음이 전달되진 않겠죠. 그래도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곳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고민을 하면 서로 분쟁 없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방도 좀 멋있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되게 내밀한 안방인데요. 안방 맞은편에 있었던 작은 방을 공용부로 우리가 내어줬죠. 그렇다 보니까 이 벽이 어떤 벽의 기준이었냐, 드레스룸 같은 조그만 그런 수납 공간이었습니다. 바깥쪽에서 얘를 복도로 내어주다 보니까 얘가 꺾였을 때 공간이 좀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일단 안방 도어 자체를 히든 도어로 만들어서 도어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면이 따라 들어오는 라운드 구조였죠. 붙박이 장들이 이렇게 셋업이 쫙 돼 있어서 수납이 있고 도어를 좀 옮겼다는 거. 공간이 지금 딱 정리가 되죠. 붙박이 장, 도어, 그리고 침실부, 그 뒤쪽에 이런 파우더룸까지. 이렇게 꺾여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 헤드월부터 협탁부터 그리고 파우더까지 하나의 파사드로 쭉 익혀지게끔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얘가 기역자로 꺾여지는 공간에 이런 디자인적 요소가 쭉 따라 들어가니까 공간이 좀 확장해서 밀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가구 제작의 구성이나 비율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파사드 디자인의 유리의 형태, 깊이, 폭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캔틸리버처럼 띄어있는 이런 구조들, 이런 것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공부 자료로 쓰셔도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면 서재방에 꽤 재밌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현관에 들어왔을 때 바로 있었던 서재방 겸 게스트룸입니다.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게 다이슨에서 만든 조명인데요. 이름이 솔라사이클 머프 조명이에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헤리티지가 있고 디자인적 맥락이 맞는 이런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사보는데요. 그래서 이 램프는 사무실 제 방에 있고요. 제임스 다이슨의 개인 사무실을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었는데요. 프로토타입 디자인들이 막 이 방에 널려 있고 그거를 인터뷰할 때 설명하시
설명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연구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무아도 이제 무아 연구실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모던 건축, 현대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다 동의를 하는 말일 텐데 루이스 설리번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한 얘기입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제임스 나이슨도 기능을 쫓아서 만들다 보면은 디자인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 이 맥락으로 전 제품을 디자인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약간의 존경심과 그리고 헤리티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좋아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제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플로어 스탠드 타입이 하나 있고요. 데스크 방식의 짧은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검은색이 있고 그리고 화이트, 실버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제가 이거 회원가입하고 기능을 해보니까 좀 인상 깊었던 게 여기다가 내 나이 정보, 위치 정보 이런 정보를 기입을 하면은 다이슨에서 만든 데이터 기반으로 이 알고리즘들이 추적을 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빛의 광도나 밝기나 색깔 등을 조절해 주는데 이거 제가 사무실에 딱 가면 지가 쓱 켜지거든요. 굉장히 디지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좀 마음에 드는 기능입니다. 제가 공간을 설명할 때 물리적으로 공간이 작거나 혹은 그 공간에 있는 기능이나 이런 뭐 아일랜드나 식탁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면 기능이 중첩되니까 되게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득을 취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 조명이 그런 것 같아요. 얘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긴 한데 각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릴 수 있고 색온도와 이런 광량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혼자 켜놨을 때는 이렇게 되게 무드 있는 조명 형태로 되고요. 밤에 들어왔을 때 메인불은 내가 손으로 눌러야 켜지는데 얘는 내가 싹 들어오면 내가 온 줄 알고 얘가 싹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세팅되거든요. 그런 느낌도 있고 내가 조그만 오브제나 뭐 자동차나 작품 사왔을 때 스포트라이트 기능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좋아하는 방식인데 한국은 대부분 조명 방식이 천장에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근데 외국의 이런 여러 사례들 보시면은 조명이 천장을 때려가지고 공간을 밝게 하는 그 기법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국에는 흔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 플로어 스탠드를 처음에 사려고 했던 게 사무실 불을 다 꺼놓고 코너에다가 위로 향하게 해서 벽이나 천장을 한번 때려보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는 또 그런 간접 조명 기능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제 방에 이거 쓰고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태스크 조명이라 부르는 기능인데 확실히 주간 시간에는 색온도를 6000K가 넘게 이렇게 약간 흰불 같은 개념으로 서류를 보거나 책을 볼 때 굉장히 가독성이 좋고요. 근데 얘가 너무 밝아서 저녁에는 눈이 좀 아파요. 그럴 때는 광량을 조절하고 색온도를 살짝 올리면은 좀 은은하게 제가 책 볼 때나 서류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스크 위에서 작업을 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명이 인테리어적으로도 되게 여러 효과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사용할 때 되게 여러 맛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집 자체가 30평형대다 보니까 안방 화장실이랑 공용 화장실이랑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타일 세면대나 이런 걸 좀 이용해서 무드를 굉장히 좀 따뜻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거실 화장실은 우리 고객분들께서 작지만 그래도 좀 유니크한 썸띵류를 가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간지가 좀 있는 이런 패턴 타일과 이런 우드 패턴과 우드 타일을 좀 섞어 써서 저희가 이렇게 우드를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이 건식 공간과 이렇게 샤워하는 습식 공간을 좀 나눠 드렸는데요. 이걸 구분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유리 파티션을 이용을 해서 건식과 습식을 구분한다. 1번. 두 번째는 조적 파티션을 이용을 해서 건식과 습식을 구분한다. 2번에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좀 혼용을 했죠. 이유가 우리 가족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유리 파티션의 개방감은 좋기는 한데 물 관리하고 하는 게 되게 좀 불편하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조적 파티션으로 큰 맥락을 잡았고요. 이 안쪽에 공간을 좀 비워서 좀 팠죠. 요 작은 유리 틈 사이로 바라보이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맥락이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되게 다양한 니즈를 형태화시키는 게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필요를 공간적으로 구현을 하려면 뭐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 니즈를 전부 다 구현을 해버리면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좁아지잖아요 점점 더. 이거 저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니즈를 듣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저희가 잘 구분을 해서 선택할 거 그리고 우리가 약간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저는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은 니즈와 사용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어나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아주 오밀조밀하고 유니크하고 좀 고급스럽게 표현되지 않았나. 이런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거라든지 어떤 디테일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훌륭해요. 우리 구독자분들 인테리어 준비나 이제 프로젝트 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